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서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고전을 했습니다. 어렵게 승리는 했지만 충격적인 상황은 왼쪽 윙어의 로테이션 자원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왼쪽 윙어로는 2007년생 만 17세 마이키 무어와 손흥민만 남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 손흥민이 왼쪽 윙어 붙박이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철인 모드로 토트넘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에서는 양민혁의 빠른 합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은 양민혁의 합류가 시급하다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새벽에 코번트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리그컵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챔피언십 클럽인 코번트리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리그컵 16강에 오른 토트넘의 상대는 오는 25일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2007-8 시즌 리그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토트넘은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 획득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걸 잃은 경기입니다. 2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주전급 선수들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 정도로 현재 토트넘의 경기력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부상자가 2명이나 발생하면서 향후 시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선수는 윌손 오도베르입니다.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오도베르는 상대와 충돌한 뒤 경기장 위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다 전반 18분 만에 존슨과 교체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3천만 파운드 530억 원을 주고 데려왔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시즌을 날리게 될 정도의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 경기와 함께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등 상당히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로테이션 선수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티모 베르너도 역시 부상으로 드러누우면서 쿨루셉스키와 일찍 자리를 바꿨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도베르의 부상이 심각해 보인다. 베르너는 부상 정도가 확실하지 않지만 약간 불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두 선수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왼쪽 윙어 자원으로는 만 17세의 마이키 무어, 오도베르, 베르너, 그리고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최전방과 왼쪽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부상으로 전열해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솔랑케가 부진할 경우 다시 최전방으로 뛰어야 합니다. 문제는 왼쪽 윙어입니다. 마이키 무어에게 잠시 맡길 수는 있지만 경기 경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당장 토트넘 팬들은 K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양민혁의 빠른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팬클럽 사이트인 더 스퍼스 뉴스는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가 떠난다면 토트넘은 마이키 무어, 윌슨 오도베르, 양민혁 같은 젊은 윙어들이 그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마이키 무어는 구단과 프로계약을 체결했다. 오도베르는 최근 잠재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민혁은 현재 K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코번트리전 이후 토트넘 팬들은 현재 손흥민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양민혁이 토트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들도 토트넘이 코번트리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포스텍 감독의 한숨이 깊어졌다. 왼쪽 윙어 자원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주전 선수들이 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트넘은 코번트리에게 후반 18분 실점을 하면서 패배의 위기에 빠지면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등 주전 선수들이 죽자고 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혹사가 계속되어 버렸습니다. 오도베르와 베르너의 부상이 깊어지면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시즌 후반부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토트넘이 양민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류해서 힘을 보태도록 각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도베르와 베르너의 부상으로 현재 왼쪽 윙어 자리에는 손흥민이 지키고 있는데 전술 변화를 하려면 양민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솔랑케와 투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부진이 손흥민을 왼쪽 윙어 포지션으로 제한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솔랑케 원톱의 인버티드 풀백 전략을 고수하면서 공격진에 너무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기에는 이미 중앙에는 메디슨과 오도기, 쿨루셉스키와 페드로 포로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왼쪽 윙어 역할에서 크로스만 올리고 있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손흥민과 솔랑케가 투톱으로 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 오도베르와 베르너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민혁이 합류하기 전까지 왼쪽 윙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고스란히 손흥민에게 맡겨진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에 열린 울버햄튼과 브라이튼과의 리그컵 3라운드 경기는 울버햄튼이 2대3으로 패배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황희찬은 선발 출전해서 후반 26분 쿠냐와 교체될 때까지 71분을 소화한 뒤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황희찬은 이날 15차례 패스를 시도해 14차례 정확하게 성공했으나 이렇다 할 장면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후반 20분 넬송 세메두가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깔아 패스하자 문전에서 슬라이딩하며 다리를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슈팅은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트넘의 주축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충격적인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가 문제가 아니라 주축 선수들의 이적으로 벌집 쑤신 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레비 회장이 이적료에 눈이 돌아가서 선수들을 다 팔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골키퍼 비카리오가 이탈리아 세리아 리그 인터밀란에 타깃이 되고 있다는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토트넘의 부주장인 로메로도 현재 스페인 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의 집요한 이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에도 로메로에게 레알과 맨유, 파리 생제르맹이 에이전트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레알로부터 로메로를 지키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로메로는 2021년 아탈란타에서 토트넘으로 임대되었습니다. 다음해 여름 토트넘에 완전 영입되면서 2027년 여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가 재계약을 거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더 많은 이적료를 받기 위해 발목을 잡는 것뿐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손흥민의 연봉을 뛰어넘는 팀 내 최고 연봉 선수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로메로가 장기 계약을 맺는다면 주당 20만 파운드,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16만 5천 파운드, 약 2억 9천만 원을 받고 있는 로메로는 바로 팀 내 최고 주급을 받게 됩니다. 손흥민은 현재 팀 내 가장 높은 19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을 받고 있지만 로메로에 이어 2인자로 밀린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은 재계약이 없다면 1년 안에 토트넘을 떠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되고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연장 옵션 발동과 재계약 모두 진행하지 않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의 이적 소문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미 손흥민 에이전트와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클럽이라는 토트넘이 굴러가는 꼴을 보면 구멍가게도 저렇게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레비 꿍꿍이 따로, 포스텍 고집 따로, 팬들의 아우성 따로 완전히 개판입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토트넘을 떠나지 않은 손흥민이 신기할 정도입니다.